(31번) 한 개의 생식핵으로부터 몇 개의 웅핵이 생성되는가? 자, 웅핵은요, 두 개가 생성돼요. 그래서 한 개의 웅핵은 난핵과 결합해서 배가 되고, 또 다른 웅핵은 극핵과 결합해서 배유가 되죠. 31번에 너무 쉬운 문제 2번입니다. 자, 32번. 개화기, 꽃 피는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답은 제용법인데요. 제용법은 꽃에서 수수를 제거하는 거고요. 제용한다고 해도 개화기 조절이 되진 않습니다. 자, 33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 풀기 전에. 종속, 과목, 광문계. 종속, 과목, 광문계. 자,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로서요. 실제로 교배가 행해지거나 잠재적으로 교배 가능한 자연 집단으로 다른 생물과 생리적으로 격리된 것은, 참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자, 우리가 일본적으로 잠재적으로 교배 가능한 자연 집단, 다른 생물과 격리된 것,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 단위, 요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무슨 품종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무슨 과야? 했을 때 과는 더 상위의 그런 분류 단계입니다. 종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식물계 안에 현아식물문, 그리고 외떡잎식물강, 벼목, 벽과, 오리자 사티바, 이게 이제 벼의 이제 학명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벼 품종 같은 경우는 종속, 과목, 강문계, 이런 식으로 이제 생물 분류의 그런 단위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 하면 종이고요. 더 아래 단위는 이제 품종이죠. 34번입니다. 자식성 식물의 화기 구조에 틀린 것은? 자식성 식물은요, 대부분 양성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암수수술이 한 개체에 있으나 다른 부위에 의한다. 이거는 양성화가 아니에요. 한 개체에 있다. 그럼 자웅동주거든요. 자웅동주. 까지는 이제 맞아요. 자웅동주 한 개체에 있어. 다른 위치에 있다. 그러면 다른 위치에 꽃이 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화예요. 다른 화. 자, 그래서 이 양성화는요, 자웅동주, 암수가 한 개체에 있고요. 동화, 같은 꽃 안에 암수 수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이제 언뜻 맞는 것 같지만, 요 그때 끝에 다른 부에 위치한다. 이게 이화, 다른 개체의 꽃에 있다. 다른 꽃에 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다른 내용은 맞으니까요. 자식성, 자가수분 식물, 이런 식물의 화기구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자식성 식물을 냅둬도 아주 적은 퍼센트, 약 4%로 타가 수정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100%라는 거 없어요. 우리가 가끔씩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실험을 할 때 오차 범위도 5% 안에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셔서 자식성 식물, 타식성 식물을 크게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35번 BC 35번 BC3 F1을 자식하여 BC3 F2를 얻었다. 사실 여기 이렇게만 봐도 이 문제 버려야겠다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저도 잘 몰랐을 땐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BC3 F1, BC3 F2 이게 나오면 여교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교배 기억하시나요? A가 이제 반복친, 우리가 우량 품종이고요. B 품종의 그런 소수의 유전자를 A에다 넣어줘야 돼요. 이게 여교배인데, 그래서 A, B 교잡하면 F1이죠. 그쵸? F1에서 또 반복친인 A를 또 교잡하면 이제 BC1, F1이라고 여교배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BC1, F1. 여기 써 있죠? 2세대 BC1, F1. 그 다음에 3세대는 BC2, F1. 4세대는 BC3, F1. 여기까지 이렇게 교배를 했어요. A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자식을 한 거죠. 그래서 F2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세대. 이렇게 보면 좀 쉽죠. 그래서 이걸 얻었다 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 해서 이제 4번 4세대 교배했고, 여기서 F1에서 F2로 한 번 더 교배했으니까 플러스 1에서 5세대인 거예요. 알고 보면 쉽지만 영어만 나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그런 느낌만 있습니다. 10번 다음 중 1대 잡종 6종법을 사용하고 있는 작물은? 자, 1대 잡종 6종 F1 잡종 강세
육종법. 같은 말입니다. 잡종강세 육종법. 자, 그래서 잡종강세 육종법의 최종 방법. 최종 방법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인공교배, 재웅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번거롭고, 자가불합성이 양측에서 다 측정해서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답은 자가불합성 무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공교배에 해당되는 거, 웅성불임에 해당되는 거, 자가불합성에 해당되는 거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자주 나오는 거는 자가불합성은 그냥 다 기억해 주세요. 아, 배춧가다, 십자가가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고추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벼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37번 작물육종의 전망으로 틀린 것은 3번 형질전환, GMO 기술이 적어질 것이다가 아니죠. 사람들의 수요에 다변화로 있어요. 저도 먹어도 살 안 찌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프로 요요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질전환 기술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요. 유전 자원의 필요성이 증가될 거예요. 그래서 토종종자에 대한 관심도 높여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가 다양하듯이 육종 목표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그 니즈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신품종의 개발에 따른 지적 재산권이 보호될 것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마다 너무너무 괜찮은 문장들입니다. 그쵸? 38번 작물의 1대 잡종 F1에서 수확한 종자 F2를 재배하여 수확한 종자 특성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F1 종자를 샀어요. 그래서 F2를 만들었죠. 우리가 채종해가지고 이걸 재배한 거죠. 그랬을 때 좋겠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이가 심하게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각각의 A품종, B품종의 그 특수한 거를 교배해서 그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한 건데, 변이가 심하게 떨어지고 균일성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져요. 유전적으로도 순수하지 않아요. 완전 복잡해요. 균일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아니고요. 그래서 매번 F1 종자를 사야 되는 농민들의 힘듦도 있지만 종자회사도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양측에 그런 좀 뭔가, 저는 이제 중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양한 측면을 생각해서 어떤 것이 좋다 맞다 이건 틀린 게 없어요. 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해당되는 방향을, 가격을 좀 정해야겠죠. 39번 유전 인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일 때 몇 종류의 배우자를 만들 수 있냐? 이건 세 쌍이잖아요. A, B, C 세 쌍이 되는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이의 세제곱 8가지의 배우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유전을 한다고 나오고, 이 교재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 다시 한번 봐주세요. 아시겠죠? 자, 40번. 1개체, 1계통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장점이 아닌 것은. 우리가 1개체 1계통 육종법은 F2, F4 세대에서 매 세대마다 모든 개체로부터 1립씩 종자 한 개씩 채종해서 집단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F2의 각 개체별로 F5까지 계통 재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틀렸는데, 유전력이 낮은 형질이나 다수 인자에 관여한 형질의 개체 선발 효과적이지가 않고요. 유전력이 좀 높아야 되고 유육 유전자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종 연화를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만약에 선발을 잘못하고 유전력이 낮거나 그러면은 다 망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돼서 유전력이 좀 높은 부분들이 좋고요. 1개체에 1립만 채종하기 때문에 면적이 작게 들고요. 장점. 그리고 온실 조건에서 좀 그런 스마트팜이나 이런 데서 세대 촉진을 해서 생육 기간을 단축시켜서 육종 연한 기간을 좀 줄일 수 있어서 이것도 장점. 잡종 후기 세대에 선발하게 되므로 집단 내 순수성, 호모의 접합체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고정된 그런 유전력이 높은 그런 개체 선발이 유리합니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다수의 인자가 관여한 형제 선발 효과적이다? 이거는 완전 틀린 내용이에요. 41번. 자가 불화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잡종강세 육종법 채종할 때 자가불합성 채종이 있어요. 우리가 배축과 십자가 채종할 때 자가불합성을 이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종류를 외우셔야 돼요. 자가불합성의 종류가요, 배우체 불화합성, 포자체 불화합성이 있거든요. 배우자에 의한 불화합성, 배우체에 의한 불화합성은 코스모스 해바라기 사탕무가 아니고 담배 클로버예요. 그래서 이제 배, 담배, 클, 벼과도 있고요. 배, 벼가, 클, 이렇게 포,
코스모스, 해바라기, 사탕목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종류를 외우라는 문제고요. 나중에 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면은 자가불합성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오는데 여기선 간단한 것만 좀 볼게요. 자가불합성의 정도는 온도, 습도 등의 환경 조건에 따라 변화되기도 한다. 맞죠? 자가불합성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환경 조건에 따라. 자가불합성을 유전적으로 보면 배우자체 불합성, 접합체체 불합성. 접합체가 포자체예요. 두 가지 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합체에 의한 불합성, 포자체의 불합성이죠. 생기세포가 생성되는 식물체, 즉 아포체의 반응에 의해 불합성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참 기능사 수준에 나온 문제는 아닌데 이거 자체가 어렵지만 이게 완전 쉽게 틀린 내용으로 우리가 이게 간단한 내용과 이거 종류를 구분하는 거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꼭 구분해 주세요. 42번. 벼의 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RPC에서 이제 우리가 벼를 도정을 많이 하는데요. 자, 42번의 답은 3번이 지금 맞는데요. 자, 재현된 쌀을 정백이 아니고 현미라고 합니다. 재현, 현미, 제거한다. 현미만 남기고 제거하는 거죠. 정백미는 현미의 무게의 92%예요. 정백미. 그리고 벼의 가피를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저예요. 재현. 그러니까 이제 식용작물학에서 이 벼 용어가 조금 어려워요. 낯서니까. 낯설어서. 자, 그리고 재현율은 벼 무게의 74에서 이제 80%, 부피로는 55%.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난감하기도 하지만 이제 어쨌든 보통 우리가 기능사는 평균을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한 70점, 한 60점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세요. 출제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3번. 벼의 만생종, 요 기억해 주세요. 만생종은 출수 후에 며칠 만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우리가 벼의 수확 적기는 보통 중생종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45일인데요. 만생종은 50에서 55일입니다. 출수가 뭐냐? 벼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잎을 지엽이라고 하거든요. 지엽의 엽초에서 이삭이 나오는 거. 이삭이 나오면 이제 출수죠. 출수란 용어도 헷갈리죠. 근데 출수와 동시에 벼의 수분 수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약간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우리가 꽃이 핀다라고 얘기할 때 꽃 핀다 당연히 이제 와닿잖아 느낌상. 근데 벼는 꽃이 핀다라고 얘기하죠. 벼 출수한다. 출수하면서 피면서 수분 수정이 이루어지고 출수 후의 일수로 수확 적기를 결정해요. 일반적인 작물은 개화 후의 일수로 수확 적기를 많이 결정하거든요. 근데 벼 같은 경우엔 출수라는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와닿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영상도 만들었어요. 출수 진짜 어려워. 그런데 개와 약간 유사하게 생각하셔서 벼는 출수와 동시에 수분 수정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44번. 맹류 재배 시 성숙기 수바라가 일어나는 환경 조건은 수바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물, 바라. 이 맹류를 우리가 잘 성숙시켜서 체종을 잘 해야 되는데 성숙 시기에 얘가 도복이 된 거야. 아이고나 하고 쓰러져가지고 도복이 돼가지고 수바라 아예 그 식물지 붙어서 이삭이 연수적인 강우로 인해서 발화를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보면 엄청 징그러. 저온 다습상 상태. 완전 이제 비가 미친 듯이 내려서 폭우가 일어나서 벼가 다 쓰러지면은 수발화가 일어납니다. 완전 그 벼 알갱이 하나에 맹류 알갱이 하나에 그 씨앗이 나오는데 엄청 징그러워요. 한번 수발화 한번 찾아보세요. 징그러워요. 저는 벌레도 안 징그는데 수바라가 좀 징그럽습니다. 자, 이건 쉬운 문제. 비료의 4요소. 자, 비료의 3요소는 뭐죠? NPK죠. NPK. 그 다음에 플러스 4요소는 칼슘입니다. 칼슘. 우유 많이 드시나요? 자, 여러분, 만약에 뭔가 뼈가 이상 안 좋다. 그럼 우리 칼슘 많이 먹잖아요. 식물도 똑같습니다. 식물 세포벽을 좀 단단하게 하려면 칼슘을 많이 처리합니다. 필수 원소 17가지 기억하시나요? 다량 원소 9가지, 미량 원소 8가지, 니켈이 추가됐습니다. 알겠죠? 자, 최근에는 이제 망간이라고 안 하거든요. 망가니즘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늙었나 봐요. 이런 용어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신 공부들을 계속 해야겠죠? 46번. 이것도 이제 1초 컷으로 풀어야 될 문제. 답은 고추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이거는
나중에 안 되면 외울 수 있는 것부터 외우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 그리고 이거 다 못 외워요. 학자들도.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도 되게 잘하고 계세요. 47번. 담수, 담군다, 피보, 멀칭한다, 소각, 태운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방제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물리적 방제라고 합니다. 뭔가를 이용하죠. 물을 이용하고 뭔가 덮고 불로 태우고 이런 거를 다른 말로 하면 기계적 방제법이에요. 자, 이것도 필답으로 다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천연물질, 화학적 방제라고 해서 꼭 농약만 쓰는 건 아니에요. 화학적 농약만 쓰는 게 아니라 제충국, 보르도액, 유화 훈중 이런 것들도 천연 농약들이 있거든요. 친환경 농약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화학적인 방법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두세 가지 종합적으로 이제 경제적 피해 수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 경영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Integrated Pest Management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섞어서 방제하는 방법들이 현명한 방법이죠. 하나 가지고는 할 수는 없어요. 다시 8번. 빛이 없는 상태에서 발화가 촉진되는 종자. 빛이 없는 상태. 그러면 안발화성, 형광성 종자입니다. 답은 가지과, 박과, 무도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48번의 답은 양파입니다. 양파. 자, 양파는 무슨 과죠? 백합과입니다. 마늘, 양파, 파, 쪽파 다 백합과예요. 49번. 자, 필수 원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수 원소에 포함되지 않는데, 뭐지? 헷갈려. 그럼 여기도 영어로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헷갈리면 영어도 헷갈리나요? 자, 벽과 작물. 그 벌써 나왔어. 규소입니다. 규소는요, 필수 원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규소 같은 경우에는 벼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건물이라고 하니까 무슨 빌딩 세우는 건물이 아니고 벼를 이제 건조시켜서 남은 그런 물질의 10% 정도 거의를 흡수한다는 거는 규소를 진짜 많이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 규소가 이 벼의 표피 겉에 부분을 교질화시키고 수강 태세 빳빳하게 해주는 거죠. 자, 50번. 이것도 좀 쉬운 문제입니다. 380ppm 광합성장에 필요한다. 이산화탄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멀칭 재배, 같은 말로 피복 재배라고 하죠. 효과로 틀린 것은 2번, 수분 증발을 촉진시키지 않고요. 수분을 방지시킵니다. 물론 멀칭 비닐에 따라서 검은 비닐, 그다음에 투명한 비닐, 녹색 비닐, 반짝이는 알루미늄 비닐에 따라 알루미늄 필름에 따라서 다양하게 종류에 따라 특징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멀칭, 일반적인 피복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52번. 연작을 해도 토양 내 기지 현상이 적게 일어나는 거. 계속 재배해도 되는 거죠. 그냥 딱 보기만 해도 고추, 가지, 수박 이거 다 과채소죠. 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량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몰라도 느낌상 고추, 가지 에너지 많이 쓰이지 조는 그나마 얘보다 적게 쓰이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3번. 토양이 너무 산성화되면 이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양분.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자, 토양이 산성화되면요. 인산의 이용도가 떨어져요. 자, 우리가 필수 원소의 그런 게 다 잘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 pH, 토양 산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많이 증가하고 어떨 때는 줄어들고 이런 그런 표가 있거든요. 그 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인산 같은 경우에는 산성화되면 이온도가 크게 떨어져요. 나머지 아연, 알루미늄, 망간 같은 경우에는 산성일 때 이온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산 우리 필수 원소 중에 NPK 중에 P잖아요. 이용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토양이 약산성에서 중성이 제일 좋은 거죠. 물론 작물마다 품종마다 다릅니다. 53번 작물 재배 시 생력화, 생산력, labor saving, 노동력을 절약하거나 정밀 농업을 위한 거죠. 54번은 1번입니다. 55번 일반적으로요. 벽시 종자의 무게 몇 %의 수분을 흡수하면 발화를 시작하는가? 벽시 종자는 25%, 30%에서 수분을 흡수하면 그때부터 발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분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종자를 보관한다. 그럼 이거보다 낮은 수분 함량에 보관하셔야 되죠. 만약에 이 정도의 수분이 있으면 씨앗이 싹이 트니까 이거보다 낮은 함량에서 수분 보관해서야 수분이 이제 적게 되니까 발화가 안 되는 거죠. 자, 56번도 1초컷 문제. 유제환 문제죠. 유제환이 없다. 그럼 품종이 유전
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57번입니다. 일반적으로 발화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발화 온도가 낮다는 거는 이 내냉성, 약간 추운 거 아니면은 좀 약간 차가운 거에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딱 보고도 뭐가 제일 발화 온도 낮을까? 잘 다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호밀입니다. 호밀이 되게 추운 지역에서도 잘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날 모를 때도 느낌적으로 이 작물이 어떨 때가 자랄지, 호밀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잘 많이 안 키우거든요. 외국에서 많이 좀 키우는데 벼는 또 적상 온도 높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발화 온도가 낮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벼 같은 경우는 최저 온도 이것도 외워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최저 온도, 최고 온도까지. 벼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식량작물이니까요. 58번. 벼의 생육기간 중 물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시기. 벼를요, 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데요. 수인기, 잉태했다는 거예요. 임신한 시기인 거죠. 벼 잎면적이 최대로 되고 기온도 높아서 잎면에 증선량이 많고 이사 꽃이 분화하고 발화하고 출수 개화하는 시기예요. 굉장히 민감해. 그럴 때 물로 좀 따뜻하게 물을 보호해 주는 거죠. 수분이 부족하면요, 저온이 만약 이때 왔다. 그러면은 수정 장애가 일어나요. 그럼 무슨 장애죠? 장애형 냉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인기, 잉태인 시기, 요 시기가 물을 가장 많이 소모한 시기. 같은 말로 이삭 벤식입니다. 59번. 토양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 맞아요.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산성이나 중성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는 어떻죠? 블루베리 피트모스 토양에서 써야 되잖아요. 피트모스 토양은 산도가 높은, pH가 낮은, 이거 헷갈려요. pH, P는 이제 소문자, H는 대문자예요. 그래서 pH가 낮다라는 거는 산성이고요. 산도가 높다. 그것도 산성이에요. 이거 좀 헷갈리죠? 그래서 그런 것도 옛날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나머지 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해 안 가시면 질문 주세요. 자, 이것도 정의 문제고 필답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적선 온도가 정의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답은 3번이에요. 식물이 발화해서, 작물이 발화해서, 이렇게 싹 트는 거죠. 싹 터서 성숙할 때까지 일평균 기온을 합산 온도, 일평균, 하루하루의 평균 온도를 합산한 거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의 온도를 이제 합산 온도예요. 그럼 제가 오래 살면 저의 적선 온도 더 높겠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열이 많다. 그러면 좀 적성 온도 높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문장이 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생육기간이 여름일수록 덥겠죠. 겨울 작물보다 더 많은 적성 온도 필요하고요. 생육기간이 긴 작물일수록 짧은 작물보다 더 많은 적성 온도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이해 안 가시면 질문 주시고, 오늘도 농업생태계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박수! 자, 오늘 여러분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